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예견했던 사태가 결국 벌어진 것 같은데요. 김민재 없다고 82도 못 이기면 월드컵 자격 없다. 홍명보의 무능함을 저격한다. 아시다시피 이번 오만전, 충격적이었죠? 저 개인적으로 보다가 리모컨 집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전국에 계신 국민분들 집안의 리모컨이 나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홍명보 여태 뭐 했나 맹비난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만전의 무승부가 결정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의 자질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결국 독일 축구 웹진에서는요, 현지 시각 21일 홍명보 감독이 김민재를 차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김민재의 부상을 두고 바이에른 뮌헨을 비판하여 논란을 일으켰는데 대표팀 감독이라는 사람이 핵심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홍 감독은 3월 A매치를 앞두고 김민재를 발탁했지만 부상으로 차출이 불발된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 부상 예방 차원에서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중요한 경기에서 핵심 선수를 빼고 경기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벌써 어느 정도 밑장 깔아놓은 거 아니냐, 패배했을 때 핑계 대려고 이러한 말까지도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작년부터 계속 부상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다.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중요한 경기라고 해서 김민재를 데리고 경기하는 건 대표팀의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맞지 않아 과감하게 휴식을 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김민재 선수 저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수비수 중에서 최강자, 월드클래스 센터백이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는 곧장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격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홍명보 감독 역시 김민재의 부상 위험을 알면서 계속 풀타임 출전을 시켰다. 김민재에게 1,700만 유로, 약 270억 원의 연봉을 주는 건 소속팀인데 이런 홍명보 감독의 불평은 선을 넘은 거다. 특히 부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도록 김민재를 대신할 카드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는데 김민재가 부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다른 재능 있는 선수를 찾아봐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쉬운 조, 죽음의 조가 아니라 가장 이지한 조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하며 피파 랭킹 23위의 한국이 김민재 한 명이 없다고 82위의 오만, 이라크, 팔레스타인 같은 팀을 이기지 못한다면 월드컵에 나갈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아울러 지난해 시끄러웠던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까지 전달을 하며 사실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됐다. 제안 갔던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떠나고 대한축구협회는 후임을 찾아 나섰다. 당시 K리그 챔피언 울산 HD를 이끌던 홍 감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비공식 대화 이후 국가대표팀을 떠났다. 완전 비판하는 거죠. 독일에서는 사실 홍명보 감독 대표팀 감독 자격 없다. 관둬라. 박탈해라. 이걸 아울러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의 졸전이었죠. 이 홍명보호는 라마단 금식까지 하고 있던, 라마단 금식이 뭔지 아시죠? 이슬람교를 믿는 이 교인들은 알다시피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식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있던 오만전의 결과가 무승부라니, 심지어 80이지 않습니까? 월드컵 직행에 아주 적신호가 켜지고 만 겁니다. 1대 0으로 이겼어도 딱히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지어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충격적이죠. 결국에는 이 전반전 이강인의 날카로운 스루패스를 받은 황희찬의 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부터 또 동점골을 내주면서 3점 획득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김민재와 황인범이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주민규를 최전방에 내세우고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을 2선에 배치했는데 그럼에도 전반 40분까지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이강인 선수 덕분에 그래도 절묘한 킬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선제골을 만들어냈지만 후반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후반 35분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 구역 앞에서 태클 과정에 부상으로 쓰러진 상황에 결국 알 부사이디에게 동점골까지 허용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강인 부상은 상대 선수 탓이 아니라 바로 고향 경기장 잔디 탓이다. 한국 홈 경기가 아닌 것 같은 잔디 지옥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 선수와 충돌한 이강인 선수. 근데 이게 뭐 이 중동 지역 선수들이 수비할 때 워낙 거칠게 한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심해도 너무 심했다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 선수 탓이 아니라 잔디 문제였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로 6월 달에 있을 A매치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쉬운 저라고 평가받았던 이 상황에서 A매치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강인의 투입이 효과를 발휘했는데 전반전에 1대0이었지만 1대1로 동점골을 허용하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잔디 탓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뛰는 중원이었지만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남달랐거든요. 결승골을 이끈 롱패스를 포함하여 이강인의 한 수 위의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통해 후방에서 최전방까지 한 번에 공을 배급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수차례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대1 동점을 먹었지만 이강인의 부상이 더욱 치명타였다라는 거죠. 오만의 골장면 앞 경합 과정에서 충돌하여 쓰러졌고 결국 자신의 발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실려나가게 됐습니다. 제 발로 서지도 못해 의료 스텝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결국 후반 37분 이강인을 다시 벤치로 불러들이며 최전방 공격수 오현규를 투입했지만 이강인 선수는 엎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크게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스스로 자기 발로 서지 못하면서 염좌 같은 증상을 의심하게 했는데 힘든 일정 직후 경기에서 쓰러진 것이라 이강인의 부상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증상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왼발로 상대를 저지하려다가 잔디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이 리플레이 영상에 잡혔는데요. 고향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이게 가면 갈수록 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후반 경기 장면에서는 그라운드 전반에 땅이 파진 모습이 나와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에서 조현우 선수가 빌드업을 위해 롱킥을 시도하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이강인 역시 마찬가지로 플레이 도중 재정상이 아닌 잔디 상태로 인해 넘어져 부상 위기에 당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간의 경합 중에 넘어진 게 아니라 잔디 문제라고 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축구협회에서 이런 것을 다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부상으로 교체당한 백승호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심이 들어가면 잔디가 뜨고 운동할 때는 딱딱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핑계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아쉽다. 그런 걸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부상은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아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만전의 무승부가 결국 위기를 불러왔는데요. 홍명보호가 요르단전에서 패배할 경우 2위로 추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나마 감독 상태를 역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앞에 있었던 경기들에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자기 전술 덕분이냐, 손흥민 때문 아니다, 막 이런 말을 기사에서 쏟아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요르단전에서 패배를 한다면 1등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있고요. 1점 차로 패배한다면 승점 동률, 득실차 동률로 인해 동률 간 경기 승점으로 순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3차전 요르단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지만 한국이 1점 차로 패배할 경우에는 그래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점 차 이상으로 패배한다면 2위로 떨어지고요. 요르단이 승점이 같고 득실차에서 앞서기 때문에 한국은 요르단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부상도 심상치 않고 오만전 상대에 내려앉는 수비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강인의 번뜩이는 패스와 날카로운 왼발킥을 고려한다면 치명적인 공백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패스 미스, 멀뚱멀뚱, 실점, 볼 소유권 헌납 19회. 손흥민 선수는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팀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의 월클 미스터 소니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죠. 선수 생활의 끝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낸 선수였습니까?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패스 미스가 실점으로 이루어졌고 공 소유권도 무려 19번이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실수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점 장면이었죠. 후반 35분 때 페널티 박스 앞에서 상대 전진을 막아냈고 잘라낸 공이 손흥민 앞에 놓였고 재빨리 전진 패스를 시도했지만 이 패스가 동료가 아닌 알 부사이드에게 갔고 결국 이것이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온 실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속이 쓰릴 수밖에 없었죠. 패스 실수를 범한 뒤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에도 더욱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럽다, 아쉽다, 미안하다, 앞으로 이번 경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쭉 달려오며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실망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심의 판정 성향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심판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의 부상과 손흥민 선수의 이 부진함이 다음 이 경기에 굉장히 불안함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매 최종 예선이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아 레벨이 계속 올라가 한 경기 한 경기가 어렵고 이런 경기가 저희에게 가르침과 배움을 주는 경기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손흥민 선수 문제가 아니다, 홍명보 감독이 문제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다, 손흥민 선수도 저 정도면은 심각한 상태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세계 최고의 잔디에서 뛰다가 한국 잔디에서 뛰어봐라, 그게 적응이 되겠냐 라는 말도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 은퇴해라, 또는 손흥민 선수 잘못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 탓이다, 또는 한국의 잔디 탓이 너무 크다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여기에 이천수 선수는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축구협회와 감독 선임 응어를 해소하려면 경기력이 올라와야 한다. 득점 외에는 이번 경기에 좋은 장면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경기력이 처참했다. 전반전 상대가 내려앉으니 의미 없는 볼 돌리기가 계속됐다. 전반 막바지 백승호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그나마 제 역할을 다해주었다. 번뜩이는 킬패스로 황희찬의 골을 도왔다. 기분 좋게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전은 리드한 채 마쳤지만 후반전에 들어 추가골이 필요했으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지지부진한 경기력이 이어졌다. 전술적인 면에서도 동네 축구 수준이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노에 가득 찬 이천수 선수는요, 우리가 누구를 이겼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받쳐줘야 한다. 마지막 패스에 디테일이 없었다. 오랜만에 만나 호흡을 맞춰서 그런 건진 모르겠으나 디테일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은 축구 팬들 빼고 모두가 잘못한 날이다. 코치들도 선수들도 반성해야 한다. 호흡적인 부분에서 안 맞는 게 많았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경기 중 좋은 장면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이천수 선수와 나머지 모두가 황희찬과 이강인 선수의 골을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알다시피 재역임에 성공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 축구협회와 감독 선임에 대한 팬들의 응어리를 없애려면 결국 경기력이 올라와야 한다라고 꼬집습니다. 경기력이 아니면 없앨 수 없다.
우리가 어려운 팀과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조건 다 잡아놓고 가야 하는 경기였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팀들을 만날 텐데 이렇게 반복되는 한국 축구가 너무나 아쉽다.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처참한 경기력 속에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 요르단을 상대해야 하며 돌아오는 25일 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진해진 손흥민 선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부상케 만든 한국 경기장 잔디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알다시피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축구협회 또는 홍명보 감독의 부진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세 가지 다 문제점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홍명보 감독의 이 전술의 부재,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저하, 그나마 빛날 수 있는 선수들마저 의지를 꺾어버리는 한국축구협회의 경기장 관리 소홀한 문제 등 아주 그냥 터져도 그냥 복합적으로 터져서 최악의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